네, 안녕하세요. 김대기 커피스쿨입니다. 오늘 핸드드립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울 거는 핸드드립을 많이 배운다고 했었죠. 다음에는 우리가 에스프레소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모카포트라든지 사이펀이라든지 터키시 커피 여러 가지 추출 기구도 배울 텐데요. 우리가 커피가 추출되는 원리는 핸드드립을 포함해서 커피가 추출되는 원리는 삼투압 내지 역삼투압에 의해서 커피가 추출되죠. 삼투압, 역삼투압이라는 건 뭐예요? 커피 가루의 농도를 100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의 농도를 0으로 본다면 두 물질이 만나면 농도가 같아지려고 하죠. 예, 물이 뭐 순수한 물은 아니지만 그냥 0이라고 봅시다. 예, 그러면 커피 가루에 있는 농도들이 물로 추출돼서 중력에 의해서 서버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게 바로 핸드드립에서 커피가 추출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핸드드립을 할 때 관건은 뭐예요? 관건은 우리가 20g의 커피를 아까 사용했었죠. 실제로는 20g, 3, 4g 정도의 커피를 사용했습니다. 헤어짐 쓰신 거는. 어쨌든 우리가 10g을 쓰든 20g을 쓰든 30g을 쓰든 우리가 사용하는 커피 100%에서 삼투압 내지 역삼투압이 골고루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나는 돈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커피 안 배울 령이다. 그냥 뭐 20g의 커피를 써서 대충 커피를 내리면 그러면 50%만 이용될 거 아니에요. 50%만 이용을 되면 커피가 되게 연하게 나오겠죠. 그럼 나는 연한 커피가 나는 좋다. 그냥 이렇게 살렵니다.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경제적이지 못한 비경제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20g의 커피를 골고루 추출해서 충분히 추출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커피스쿨에서는 120ml의 커피를 내리는데 이 120ml가 너무 진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추출하고 난 뒤에 물을 타면 돼요. 아니면 다음에 추출할 때 커피를 덜 쓰면 되는 거죠. 사용을. 근데 나는 그냥 커피를 20g 상당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많이 쓰고 대충 그냥 뭐 30%, 40%만 50%만 추출해서 맹탕의 커피로 그냥 먹을 만다 이것보다 이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를 골고루 추출하기 위해서 물의 표면 장력이라는 힘을 잘 이용해야 돼요. 물의 표면 장력. 표면 장력. 물의 표면 장력이 뭐예요? 물과 물은 서로 잡아당긴다. 소금쟁이가 물에 뜨고, 자, 그럼 뭐냐면요. 자, 우리가 해볼 필요는 없죠. 물을 우리가 이렇게 딱 떨어뜨려 보면 물의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죠? 물이 이렇게 모입니다. 원을 그리면서 물과 물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 물의 표면 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은 어떻게 돼요? 그냥 쫙 가라앉아 버리죠. 왜? 중력에 의해서. 또 이게 수평이 정확하게 안 맞겠죠. 어딘가 낮은 쪽으로 계속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물과 물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모이고 옆에서 보면은 볼록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의 표면 장력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뜸든다. 그 다음에 불림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물의 표면 장력을 잘못 이용하는 것부터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추출할 때, 이 드립대에 커피가 담겨져 있잖아요. 여기 물을 부을 때 중간이든 위든 왼쪽이든 아래든 상관없어요. 내가 물을 확 부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첫 물 닿은 그쪽으로 물길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데 물을 부어도 첫 물길이 닿은 그쪽으로만 물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왜? 물과 물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추출할 때는 실제로는 어떤 느낌으로 해야 하냐면요, 손으로 뜨거운 물을 퍼서 얻는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물 엄청 뜨거워서 손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골고루 적셔주는 작업, 즉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작업을 되게 잘해줘야겠죠. 네, 이거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드리퍼를 보시면은 커피 가루가 100% 차있진 않죠. 지금은 불로 올려왔기 때문인데 이렇게 많이 차오르는데 원래는 반이나 3분의 1 정도만 차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반 정도 이렇게 차 있다면 물을 부을 때, 네, 자, 제일 먼저 중심에서부터 붓는 게 좋습니다. 커피 가루 중심에서. 네, 그래서 중심에서 물을 부을 때, 자, 시계 방향이 좋을까요? 반시계 방향이 좋을까요?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네, 편한 대로. 근데 문제는 과학적인 원리에 따르면 시계 방향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코리올리 효과라고 지구 자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도 남쪽, 저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 쪽에서 우리가 커피를 추출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물을 부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편한 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커피는 과학의 힘을 빌리는 건 사실이지만 과학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물을 중심에서 부으면서, 그죠? 저는 시계 방향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물을 트는데, 돌아가는데, 이게 몇 바퀴인지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하고, 자, 다시 들어올 때는 어떤 방향, 커피 가루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물이 아까 안 닿았던 부분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즉 뭐죠? 물을 부을 때 맞다, 같다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중심에서 시작해서 또 안에 들면서 시계 방향으로 갔다면 들어올 때도 시계 방향으로 들어오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물을 부는 다음에 물을 부어서 골고루 적셔주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손으로 퍼서 얹는다는 느낌으로 해주라고 했죠. 그거는 뭐냐면요. 자, 주전자에서 요 주전자 끝, 요 수구라고 그러죠. 물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 커피 가루에 물이 떨어질 때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수직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네, 왜요? 만약에 물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돼요? 물이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선으로 들어가는 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줘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들어가죠. 우리가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속도 A는 질량 곱하기 뭐죠? 저도 모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즉 뭐죠? 가속도가 이렇게 없애버리고, 우리가 지구상에서 커피를 추출할 때 중력까지 없앨 수는 없죠. 중력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부으면 물이 둥둥 떠다니겠죠. 우리 우주 바깥에서는 둥둥 떠다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물을 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력만 이용해서 물을 붓는 느낌이 이게 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선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수직으로 떨어져야 되죠. 근데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이 끊어지게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왜? 물을 또아리를 틀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똑같이 떨어지면서 똑같이 똑똑똑똑 떨어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즉 뭐죠? 물은 골고루 적셔져야 되는데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면 바로 중력에 의해서만 물이 떨어져서 물의 힘을 빼고 우리가 분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높이는 이렇게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자, 높으면은 왠지 좀 멋있어 보이고 물줄기도 가늘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높아버리면 뭐가 있죠? 이 중력 가속도 G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과학적으로는 이 G까지도 우리가 없애고 싶은 거예요. 중력 가속도까지. 높으면 높수록 낙차가 있어서 커피를 이렇게 파버리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으로 퍼서 얻는다는 느낌으로 해주려면 이 중력 가속도까지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서 물을 그냥 이렇게 부어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면 그야말로 손으로 퍼서 얻는다는 느낌. 이렇게 20g이든 10g이든 전체에 물을 골고루 적셔 놓으면은 다음에 커피 추출은 너무나 쉽죠. 왜요? 정중앙에만 물을 부으면 됩니다. 왜? 물과 물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 물의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불림, 적시려주는 뜸들임만 잘 해놓는다면 20g 전체에서 물이 퍼져나간다면 그때는 정중앙에만 물을 부으면 자기 친구들이 막 물을 자기 친구들을 막 뺏어가는 오라고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20g 전체에서 추출이 골고루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거는 드리프를 이렇게 위에서 본 이렇게 그림입니다. 그죠? 위에서 본 그림을 보면은 자, 커피 나누는 이까지 있는데 제가 물은 정확하게 1cm, 1cm, 1cm를 물을 비워놓고 우리가 물을 부었습니다. 여기는 물을 안 부었습니다. 1cm, 1cm, 1cm는. 네. 자, 왜 그렇게 물을 부을까요? 자, 우리가 핸드드립을 할 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필터에 물이 직접 닿게 하지 마라. 직접. 여기 필터 있는 부분에는 물이 직접 닿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요? 여기에 물을 직접 부으면 근데 왜라는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제가 과학적인 원리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아주 훌륭한 선생을 만났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물을 직접 부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물이 닿자마자 드리퍼 재질은 커피 가루 재질하고 다르죠. 여기에 닿으면은 물이 이 드리퍼는 플라스틱이나 동이나 도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쭉쭉 빠져버립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맹탕에 되게 연한 커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회원님이 아까 해보라 그러니까 가에서부터 잡아들어갔거든요. 흔히들 그러죠. 초보자들이 그런 실수를 합니다. 이유는 뭐죠? 가의 커피가 너무 아까워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마지막 가의 1cm는 물을 안 붓는 게 좋습니다. 왜? 삼투압, 역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이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제가 물을 정원을 그렸죠. 정원을 그렸나요? 아니죠. 거짓말하지 마시고 타원을 그렸습니다. 왜 타원을 그렸죠? 이거는 칼리타 드리퍼의 구조상 타원을 그릴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죠? 구멍이 이렇게 세 개가 옆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요 타원보다는 이 원이 더 큰 거죠. 이 원이 구멍이 이렇게 세 개가 옆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원이 더 큰 타원을 그릴 필요가 있는 거죠.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물을 부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만 이렇게 부을 가능성, 부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하니까 요 선은 좀, 요 원은 작게, 이 원은 크게 해서 원을 그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림을 이렇게 잘했고 불림을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굵게 가른 커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필터 너무 예쁘게 잘 접어주셨고요, 우리 회원님께서. 자, 요거를 커피를 담고, 그 다음에 자, 물 온도 맞추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물은 몇 도에서 몇 도에서 끓죠? 물은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죠, 100도에서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100도에서 끓습니다. 자, 물이 이렇게 펄펄 끓는 100도에 끓는 물을 주전자에 넣어 주시면은 실제로 바로 100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 여름하고 겨울에 좀 따라 좀 다르지만 한 90, 한 7, 8도 정도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거를 물을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주전자에는 항상요. 주전자에 물을 많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70%, 80% 이상. 왜요? 드리퍼하고 서버하고 골고루 넣고 한번 데우고 헹궈 주는 겁니다. 이 물은 과감하게 그냥 버리세요. 한 손으로 이렇게 커피를 들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드리퍼를 넣을 수 있는데 드리퍼에 넣으실 때도 요 드리퍼 접힌 부분 있죠. 요 접힌 부분이 손잡이 쪽으로만 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겨울에는 이렇게 한 번 정도 식히고 여름에는 한 두세 번 정도를 식히면은 물의 온도가 또 한 5도 정도가 떨어져서 90, 한 1, 2, 3도가 딱 맞습니다.
나오나요? 이때 온도를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굳이 온도계가 없어도 되고, 그죠? 온도계가 없다고 손가락 담근다든지 그럴 필요 없이 드립 온도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불림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와서 한번 찍어주세요. 자, 항상 중앙부터 시작을 하라 그랬죠. 중앙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중앙일까 아닐까 이렇게 촬영해도 좋다. 중앙인가 아닐까 이렇게 헷갈려 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중앙에 물을 붓자마자 바로 옮겨 주셔야 돼요. 왜? 물길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천히 빠져나가고 다음에 1cm 비워놓죠. 다시 타원을 그리면서 안에서 끝내는 겁니다. 중앙에서 시작해서 항상 중앙에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물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꼭 시범 보일 때 촬영할 때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물이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죠?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왜?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졌다면 물이 안 닿은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물이 닿자마자 최악의 불림은 뭐예요? 물이 닿자마자 쭉쭉 새어버리는 거. 그거는 최악의 불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나고요. 이제는 드립을 해줘야 되겠죠. 자, 항상 이렇게 불림이 잘 됐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물을 추출하면 된다 그랬죠? 정중앙에만 물을 부으면 된다 그랬죠. 왜? 물과 물은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20g 전체에서 추출이 골고루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가 정중앙 맞나요? 사람은 정중앙에 물 불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 없음을 커버하기 위해서 원을 그리는 거고 이 원이 너무 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요? 동전 500원짜리보다는 크게 한 700원, 800원짜리 정도 되는 동전이 있다면 그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물의 높낮이 어때요? 일정하죠? 물줄기 어때요? 거의 일정하게 나오죠? 이거는 거의 신기에 가까운 기술입니다. 자, 보시면 초보분들한테 우리가 드립을 해보라고 하면은 내 몸에서 떨어질 때 물이 굵어지고 높아지고 내 몸에 가까워지면 물이 끊어지고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이 추출이 일정하게 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중앙에서 시작해서 또아리를 틀면서요. 거품을 천천히 키워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거품을 살짝 죽여나간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보면은 1cm는 지워놨죠. 1cm, 나머지 1cm는 우리가 비워놨습니다. 이렇게 드립을 하면 자 드러내면 되는데 자 우리가 120ml까지 보이나요? 점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항상 추출을 하라 그랬습니다. 20g으로 120ml 있는 데까지요. 자, 그런데 되게 많이 아까워들 하십니다. 여기 커피가 많이 있는데 선생님 너무 아깝지 않냐? 한 번 더 추출해도 되냐 하는데 그렇게는 추출 안 하는 게 좋고 또한 이 커피가 추출을 할 때는 물을 붓고 난 뒤에 120ml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개념이 아니라 물이 붓다가 120ml가 되면 바로 걷어내는 게 바로 가장 좋은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가까이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신선한 커피는 흰 거품이 생기죠. 요 거품을 좀 뜨겁습니다. 조심해서 한번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선생님도 한번 촬영 선생님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예. 거품만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신선한 커피는 거품이 나는데 정작 이 거품은 맛이 없습니다. 시큼들뜨름하게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추출할 때 이 거품이 있을 때 드러내는 겁니다. 이 거품이 신선한 커피의 점검물이 이 거품이 이 커피의 서버에 안 들어가도록 커피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을 때 거품이 있을 때 끝까지 추출하지 말고 드러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따라 되게 더 맛이 없네요. 되게 시큼들들하죠. 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추출한 걸 우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혜원님이 추출하신 거고 이거는 같은 커피죠, 그죠? 이건 제가 추출한 겁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되게 혜원님이 추천한 것보다 진하죠? 진한데 쓴맛이 많아 진한 게 아니라 커피 20g을 충분히 추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풍부한 맛이 있을 겁니다. 그죠? 물론 이게 너무 사람에 따라서 이게 너무 진하다. 그래서 나는 이거 못 먹겠다 해서 그럴 경우는 물을 타서 먹으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추출할 때 물을 덜 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선생님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이거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죠? 네, 그래서 제 수업을 요 커피의 원리에 대한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고 커피를 추출하면은 그 다음에는 회원님의 커피 맛이 상당히 더 뭐 꼭 진하다기보다도 풍부한 맛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지금 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드시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죠? 같은 20g으로도 이렇게 맛이 다른 게 나타날 겁니다. 요 부분이 뭐죠? 엇갈린 부분이 손잡이 이쪽으로 오면 더 좋아요. 네. 자, 시작. 네. 자, 그 다음에 커피가 이제 실습을 하시겠는데요. 커피가 평평해야 되겠죠. 당연히. 사람 손은 왼손, 오른손 힘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잡고 가볍게 흔들어주면 평평해집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잡고 흔들면 힘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추출해 보세요. 자,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움직여야 돼요. 바로 움직여야지 물길이 안 생깁니다. 시계 반대 방향에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스톱. 자, 물량 너무 많죠. 자,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서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물이 흐름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3개인데 이쪽으로 물이 좀 치우친 게 보이고 여기는 물이 거의 안 닿은 게 우리가 보이죠. 예,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초보들한테 우리가 플라스틱 드리프를 사용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물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물이 그럼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 봤을 때는 한 커피를 10%는 못 쓰게 된 겁니다. 그죠? 예, 자, 좋습니다. 자, 중앙에서부터 시작. 네, 바로 움직여 주시고, 예, 이번엔 시계 방향이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나와보세요. 네, 주전자 한번 나와보세요. 네, 자, 주전자 한번 나와보세요. 이 주전자, 우리 알라딘 주전자를 잘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요, 물이 900ml가 들어가서 좀 무거워요. 그래서 여기 방수를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잡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딱 끼워서 여기에 딱 끼워서, 그렇죠. 그러면 좀 더 편할 겁니다. 자, 물줄기를 부을 때는요, 손목을 쓰지 말고 이 어깨 관절을 쓰는 겁니다. 어깨 관절을. 자, 틀면서, 움직이면서, 자, 천천히요. 타운, 이쪽으로 타운 거리하죠. 자, 거품을 천천히 키워나가지고 거품을 줄여나가세요. 또 거품을 키워나갑니다. 자, 물줄기 한번 보세요. 수직으로 되죠? 타운도 예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형태. 자, 손 놓겠습니다. 한번 혼자 해보세요. 네. 네, 천천히. 그렇죠. 다시 또 안으로 들어오고 또 천천히 키워나가세요. 키워나가시고 빨라요. 예. 예, 물로 커피를 내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으로 내린다고 생각해요. 천천히 그냥 물하고 논다고 생각하세요. 예. 뭐 손님이 와서 급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양은 얼만큼이죠? 예, 거의 다 돼가나요? 예. 네, 양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자, 보시면은 위에서 한번 보시면은 요 동그라미가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보이시죠, 그죠? 중앙에 치우치면 좋겠는데 역시 거품이 있을 때 걷어내 주세요. 네, 이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네. 이건 제 잔이에요. 자, 아까 회원님이 추출하신 처음에 제 수업을 안 듣고 추출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맛이 풍부해졌습니다만은 한번 드셔보세요. 뭔가 좀 아직은 조금 부족한 맛이 있죠.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봤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물줄기가 조금 불안하고, 그 다음에 또 위에서 아까 봤을 때 커피가 물이 100% 이용을 못한 거죠, 그죠? 우리가 커피를. 자, 그리고 또한 자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세가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저는 저 좀 클로즈업해서 찍어주세요. 저는 평소에도 진짜 멋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저 근데 커피 내릴 때는 더 멋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자세입니다. 자, 회원님 지금 잘 하셨는데 먼저 커피를 추출할 때 이 서버의 중심이 내 배꼽 앞에 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 최악의 자세는 뭔가? 제일 안 좋은 거는 뭐죠? 이렇게 놓고 들이마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얼마큼 추출했는지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물론 또 왼손잡이라면 좀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한다면 요거를 이렇게 찍으면 일로 와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시면 여기 눈금이 딱 안 보이는 척하면서도 요 눈금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드리퍼의 위치가 회원님이 좀 잘못된 건데 드리퍼의 위치가 회원님이 이렇게 놓고 하셨죠. 그것보다 가장 좋은 거는 뭐죠? 이거죠, 이거. 우리가 옛날에 한 15년, 16년 전에 이 드리퍼의 손잡이 위치 가지고 커피하는 사람들이 엄청 싸웠습니다. 몇 달 동안. 쓸데없는 싸움이었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뭐예요? 커피를 추출하다가 바로 양이 되면 왼손으로 드러낼 수가 있죠. 네, 더 편하죠. 최악의 위치는 뭐죠? 이거죠. 왜? 자꾸 걸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놓는 게 왜 좋은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직으로 이렇게 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타원을 그려야 되죠. 타원을 그릴 때 어떻게 타원을 그려요? 이렇게 타원을 그리면 사람의 신체 모양수상 이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타원을 그려보세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수직 이렇게 가로놓는 것도. 가장 좋은 거는 45도 각도와 이 주전자 각도는 90도. 직각이 돼야 됩니다. 이 드리퍼 손잡이와 이 주전자의 각도는 직각. 그래야지 이렇게 타원을 그리기가 제일 편할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죠? 사람의 신체 구조상. 자,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왼손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뭐, 예술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근데 열중치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왜요? 몸의 3분의 2의 힘을 여기 딱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하면은, 자, 보세요. 딱 역삼각형이 나와서 되게 멋있죠. 그죠?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자세는 뭐예요? 이렇게 열중치 하는 자세. 왜요? 원래는 아닌데 특정 부위가 좀 나와 보입니다. 원래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쪽으로 딱 이렇게 하면 왼손으로 이렇게 하면 가립니다 이게. 그래서 특정 부위가 가려져서 되게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은 자 보이시겠지만 자 어깨 넓이로 자기 어깨 넓이로 편안하게. 그 다음에 오른발을 살짝 반쪽장 뒤로 해서 이만큼 말고요. 반쪽장 뒤로 해서 어깨 넓이로 그리면 자, 이 자세를 잡으면 어때요? 되게 와일드하죠. 자, 자세가 딱 잡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자세로 하면은 훨씬 더 커피가 그죠? 안정적으로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회원님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분림을 하시면 아무래도 뭐죠? 이 타원을 그리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덜 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본 거는 뭐죠? 분림을 제대로 했는가, 물줄기가 제대로 나오는가. 회원님 물줄기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분림이 조금 불안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자세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커피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분림, 물줄기 잡는 것까지요. 네, 그러면 자, 또 커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 네. 자, 자세 좋고요. 네. 자세 좋습니다. 수직이 되게 직각이 이렇게 직각. 네, 좋습니다. 예뻐요. 예. 천천히 천천히 다시 안으로 들어오시고 스톱. 됐습니다. 이번에 또 자세는 되는데 이쪽은 또 물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때는 이제 물도 지금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두 방울 떨어졌네요. 좋은데 물이 안 떨어졌다면 2차 분림을 해도 됩니다. 저는 워낙 1차, 2차, 3차 분림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분림해보세요. 네, 천천히 원을 키워나가세요. 타원을. 네. 예, 무너져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계속 내 갈 길을 가는 겁니다. 너무 또 낮으면은 자 물줄기가 지금 사실은 수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수직이죠. 자 좋아요. 천천히. 자 어느 정도 속도냐면요 제가 봐드릴게요. 자 물 부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런 속도로 이런 속도로 네 다시 또 안으로 들어. 자 한번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세 군데에서 물이 다 빠져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칼리터는 구멍이 세 개이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 물이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했을 때 세 군데에서 골고루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추출이 제대로 잘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좋아요. 자, 우리 지금 회원님 이제 물줄기도 어느 정도 잡혔고 불림해서 여기 조금 물이 안 닿은 거 이제 그런 거만 이제 고치면 훨씬 더 맛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또 하나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바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맛을 보고요. 네, 너무 잘했었습니다. 맛 한번 볼까요? 또 아까보다 좀 더 풍부한 맛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씌워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나 책 같은 데 보면은 커피를 추출할 때 세 번에 나눠서 추출하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들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0ml를 커피를 추출한다고 그랬죠. 즉 여기에 보면은 점까지가 우리가 120ml인데 점까지 커피를 추출할 때 불림은 추출이 아니죠. 불림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 건 추출이 아니니까 그건 빼고 첫 번째 추출에서 60ml를 추출하는 게 좋습니다. 즉 2분의 1 정도를 추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30ml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30ml를 추출해서 이렇게 120ml를 맞추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그냥 교과서적으로 교조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하면 좀 오그라들지만 이 커피하고 대화를 하면서 커피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조절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 가까이 찍어보세요. 지금 우리 커피가 물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물을 많이 부어보겠습니다. 물을 많이 부어보면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가에 차오르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씌워줘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교반이 일어나서 우리가 불림을 하니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반이 안 되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홍수가 이렇게 물을 많이 부어버리면 이렇게 홍수 난 자국이 이렇게 보입니다. 물이 썰려가는 자국이 이런 자국이 안 생기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첫 번째는 추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커피 가루가 처음에는 말라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넣어도 좀채 잘 안 차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출에서 많이 추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을 조금만 부으면 어떨까요? 조금만 부으면 그때는 물이 이미 커피 가루가 물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조금만 물을 부어도 물이 확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씌워주고 그 다음에 또 추출이 되면 또 씌워주고 또 물론 이때 씌워줄 때도 이 흰 거품이 커피 서버에 안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되고 안 떨어질 때 다시 또 추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특히 이 알라딘 주전자 한번 보세요. 주전자는 이렇게 물줄기가 상당히 가늘게 나오게 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적인 겁니다. 사용하는 주전자는 이렇게 여기가 뭉퉁해서 물줄기가 가늘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상당히 잘하죠. 진짜 핸드 드립을 잘한다는 걸 또 한 번 알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까먹었습니다. 내 자랑하다가 자 이렇게 물줄기를 나는 충분히 가늘게 할 수 있어서 물이 안 차오르게 할 수 있다면 안 쉬고 가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근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즉 뭐죠? 한 번을 쉬어도 되고 두 번을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딱 분리하고 난 뒤에만 좀 쉬는 게 좋은데 근데 안 쉬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안 쉬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쉬고 커피를 추출하면 깊은 맛은 좀 떨어집니다. 깊은 맛은 떨어지지만 산미라든지 아니면 향은 좀 더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주 씌워주면 어떨까요? 너무 자주 씌워주면은 커피가 뭐 깊은 맛이 좋겠죠. 즉 뭐죠? 쓴맛이나 너무 강한 맛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한 잔을 추출할 때 20g으로 120ml를 추출할 때 평균 2분으로 커피를 추출해라. 평균 2분. 즉 2분 30초는 안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이제 회원님이 제가 이제 천천히 회원님의 그 드립 실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물줄기 잡는 거, 분림하는 거. 두 번째는 자세 교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 씌워주느냐. 물줄기가 차오르면 씌워주고. 그 다음에 시간까지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추출 시간이 약 2분 정도, 1분 30초에서 2분 30초 안에는 끝내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첫물단 그때부터 우리가 타이머를 작동시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저도 성격 급한 사람입니다. 말도 되게 빠른 거죠. 지금 그러죠? 그래서 저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서 1인분짜리 추출할 때 1분 30초가 정도 걸립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뭐죠? 커피를 추출하실 때 그냥 모든 거를 너무 교조적이고 교과서적으로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커피 상태를 보고 그때 우리 실전에서는 많은 어떤 변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좀 다르게 우리가 드립을 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타이머까지 가져와서 시간까지 한번 재볼 테니까 회원님 다시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이고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시범을 다시 한번 보이고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립하고 서버하고 충분히 예열도 하시고 데워도 주시고 또 아까 추출한 커피 맛을 빼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헹궈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은 그냥 버리세요. 그래서 주전자에 물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은 좀 오늘은 봄 날씨이기 때문에 좀 높은 데서 한 번 정도 식혀서 물 온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물이 거의 골고루 들어갔죠. 가에는 물이 없어서 거의 0.5cm는 물이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2차 분림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분림에서 물이 이래. 분림은 충분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시간은 30초 이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림은 1차 분림, 2차 분림까지 하면은 저는 한 30초에서 50초까지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림이 거의 잘 됐다고 지금 잘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꺼지기 전에 지금 설명하면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꺼지기 전에 다시 물을 부어 주시고요. 자, 보세요. 물줄기를 천천히 타운을 그리면서 항상 중앙에서 끝내주시고 또 타운을 그리면서 천천히 자, 물이 이제 좀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흰 거품이 있을 때 다시 물을 부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 맞추기입니다. 조금 많은 물을 부어 주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벌써 1까지 됐습니다. 120ml 보시면은 120ml가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시간은 요소 한 5초 정도를 빼면은 한 1분, 오늘은 좀 늦게 걸렸네요. 1분 한 53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2분이 되게 커피를 추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맛을 한번 볼까요? 네. 맛까지 한번 볼게요. 풍부하죠?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내는 거하고는 조금 또 맛이 다릅니다만, 그죠? 네. 핸드드립의 묘미는 내릴 때마다 맛이 좀 다르게 나온다. 왜요? 모든 음식을 우리가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슈퍼마켓도 아니고, 그죠? 대형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항상 맛있는 커피를 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그게 바로 핸드드립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네. 네. 불림이요. 스톱. 그래서 지금 물량이 많아요 지금. 물이 좀 떨어지잖아, 그죠? 네, 물이 한두 방울만 떨어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원래 좀 더 불림할 때는 크게 나가고 1cm는 비워놓고. 너무 이렇게 불림할 때는 좀 성큼성큼 나가는 게 좋아요. 네. 자, 이제 부풀어 오르고 구멍이 뽕뽕 생기죠? 벌써 시간은 30초 지나갔고요. 지금 드립이 들어가면 돼요. 이제는 천천히, 그렇죠? 조미하게 가도 돼요. 네. 네, 좋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같은 데만 원만 그리면 안 돼요. 반지를 그리지 마시고 들어갔다 나왔다. 네, 들어갔다 나왔다. 물이 지금 안 차오르니까 안 쉬고 가시는 거죠. 네. 양 보고 계시죠? 네. 네. 좋습니다. 또 중앙까지 들어오고 항상 들어오고 또 나가고. 네. 자, 양 다 됐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처음에는 1분 48초. 네. 처음에 물 안 떨어지는 거 좋죠. 아니, 안 떨어지면 물이 안 닿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커피 20g이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물이 없다면은 좀 소심한 분들 물 요만큼 붓고 야 나는 물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의 양을 충분히 주고 한두 방울 떨어지게. 한두 방. 네, 너무 한두 안 방울. 가. 네, 너무 줄줄 세면은 또 물길이 생기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커피 맛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네, 되게 풍부하게 나왔죠. 네. 네, 다 누구 덕분이에요? 선생님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되게 잘했어요. 시간도 좋고요. 물줄기, 자세 너무 다 좋게 나왔어요. 결과론적으로 커피도 맛있게 나왔죠. 물론 모든 게 맞아도 커피가 특히 핸드드립에서는 안 맞게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되게 맛있게 잘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핸드드립이 자 이렇게 연습을 해서 하셔서 좋은 수업을 통해서 좋은 선생을 통해 연습을 하셔서 상당히 맛이 좋아지신 거 느끼죠? 네. 네, 다 누구 덕분이라고요? 선생님. 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연습을 좀 하시면 더 풍부한 맛이 나오고. 근데 이게 너무 진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커피 추출할 때는 커피를 덜 넣어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니면 물을 타서 드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인분이 2인분, 3인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사용하는 커피를 100% 이끌어내려면은 바로 이런 물의 표면 장력을 잘 이용한 불림과 그죠? 뜸들인 걸 잘 하고 그다음에 물줄기 잡고 시간까지도 생각해보고 추출하시면 커피 맛은 상당히 더 풍부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김대기의 커피 스쿨이었고 오늘은 핸드드립의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